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리뷰라고 하는 걸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댓글로 재테크책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대부분 사회초년생 첫 재테크 책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쭉 둘러보다가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짠! 제목에서 보시듯이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입니다. 이 처음에는 책 제목에 상식사전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잖아요. 그냥 재미없는 용어 설명이나 하겠거니 라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근데 이 책 할 말 참 많습니다. 책 제목부터 본문 내용까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퇴근길 5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퇴근길 5분이 아니라 퇴근 후 5분 또는 퇴근 전 사무실에서 5분, 양이 엄청 방대하고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책 엄청 두껍고 책도 되게 커요. 이거 어떻게 퇴근길에 들고 다니면서 봐요. 그리고 5분? 이거 못 읽습니다. 말 그대로 상식 사전이라서 원하는 주제, 단어 이런 거 찾아가지고 5분씩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다 이어진 내용이더라고요. 한 소제목, 한 주제를 읽고 나면 그 다음 제목을 읽는 순간 궁금해. 심지어 이 글이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쓰여 있고 예시를 정말 잘 들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5분 읽고 책을 그냥 덮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사전을 생각을 하셨다면 아니라는 점. 이 책은 모든 분야를 총망라했어요. 이 종잣돈을 만드는 포트폴리오 구상하는 방법부터 예금 적금, 펀드, 연말정산, 보험, 그리고 최신 트렌드인 P2P까지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이 많은 내용들이 다 한 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 책은 기초적인 내용들만으로 이제 맛보기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 책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심화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으로 넘어가서 읽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 주제를 다루는 책은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자칫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요즘 가상화폐가 유행이더라. 잘은 모르지만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가볍게 읽어보시려고 시작하셨다가 점점 책을 읽을수록 내용이 어려워져서 1장만 읽고 포기해버리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려운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요. 딱 상식선에서 알고 가야만 하는 부분들만 딱 정리를 해놨어요.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도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은행 이자도 적은데 왜 가야 할까? 이런 내용도 있고요. 펀드도 있고 알면 줄일 수 있는 펀드 관련 세금, 전셋집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같은 듯 다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전 솔직히 이 제목들 보고 구미가 좀 당겼거든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대 이상 간결,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간단하게 팩트만 나열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 책을 어떤 분이 읽으면 가장 좋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금융 초보자 그리고 사회 초년생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 너무 센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엄청 쉬워요. 읽기 쉽고 내용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보면 딱 좋을 구독자분들은 이런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뉴스나 기사로 본 적이 있다. 이 단어는 알고 있다. 은행에 계좌를 터서 예적금을 가입을 해봤다. 돈을 모아본 적이 있다. 월급을 받아봤다. 이 중에 2개 이상이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2개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면 찾아보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책은 구성 중에서 가장 먼저 앞부분에서 다룬 내용이 재테크를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 정신, 이 돈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현실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너무 팩트 폭격을 합니다. 뼈 때리는 조언들이 많은데 마치 백종원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솔루션을 받는 기분? 이게 첫째 마당까지가 121조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럼 책값 일단 뽕을 뽑습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천천히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 121페이지까지는 좀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지갑이다. 먹으면 찌고 안 먹으면 빠진다. 지갑도 마찬가지다. 돈을 넣으면 두툼해지고 돈을 쓰면 얇아진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둥. 대체 내 월급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둥? 하소연할 것 없다. 치킨과 맥주의 환상적인 조합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쏜다 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치킨 쏘는 게 죄는 아닌데.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여가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회사 업무 시간에 재테크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라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겁나 현실적인.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건 역시 허황된 거짓말이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돈을 쓰는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미루어야 한다. 술자리에서 이 주식 괜찮은데 한번 해봐. 또는 요새 그 동네가 집값 좀 오른다는데? 등의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대통령이 어떻고 경제정책이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저주하게 된다. 그러지 말자.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었냐면 한마디로 연말정산은 지금까지 국가가 나의 월급을 무리하게 걷어간 것은 아닌지 정산해보는 자리다. 국가가 무이자로 내 돈을 보관하다 연말에 어이쿠 더 걷었네? 하면서 슬쩍 돌려주는 것이다. 전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듯 합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이에요. 이 문체가 나와 잘 맞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책을 사더라도 목차랑 일부 문구를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잖아요. 사실 몇 문장만 읽어봐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내가 읽기에는 조금 불편한 책들이 있어요, 분명히. 본인 수준에 맞는 책인지 판단을 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이 저자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책들은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허세스럽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 책은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엔 재테크 책들이 자기계발서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분명 성공해서 책을 쓰신 걸 텐데 성공과는 아직 거리가 아주 먼 제가 이미 겪은 내용들, 한마디로 특별할 건 없는데 장황하게 적어놓은 책들은 일단 걸릅니다. 이거는 읽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잠깐 예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책들에서 회사원들더러 회사를 다니지 말고 자기처럼 살래요. 회사는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공감을 하고 용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나의 미래이고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성향 자체가 다르고 본인이 처한 상황이랑 주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인생은 옳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너의 인생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건방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써 갖춰지는 소양들이 있는데 절대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저만 해도 회사가 있었기에 재테크를 할 수도 있었고 창업 자금을 마련을 할 수도 있었고요. 퇴사 후에도 회사 생활에서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고 이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냐고요. 현재의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퇴사를 권고를 한다? 그래서 퇴사하면 누가 미래를 책임져 준답니까? 진즉에 본인이 스스로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있었다면 회사 다니면서도 미래를 대비를 했겠죠. 약간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글들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무튼 이런 부류는 저랑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시는 글들 중에서 너무 본인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지. 무슨 소리, 나는 주식으로 20배 수익을 봤어 라고 옹호만 하는 책들은 저는 그냥 패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 남의 경험과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많은 의견들을 보고 듣기 전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은 저의 공감을 자아냈으며 허풍을 떨지도 않고요. 오버하지도 않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읽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만 담겨있는 책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은근히 까다로워요, 제가. 잘 읽다가도 거슬리는 문장 하나만 나와도 일단 멈춤. 아니, 이 책도 많이 읽지도 않은 게 엄청 민감해요, 이런 거에. 이 책은 둘째 마당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 상식, 금융 관련된 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몰랐었던 꿀팁들, 그런 정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껴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 그동안 40만 부가 팔렸대요. 책이 처음 나온 지 15년이 됐으니까 1년당 평균 한 3만 부 정도 판매가 된 건데, 이 교보문고가 2018년에 재테크 관련 서적 책이 17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와, 그 중에 3만 부면 진짜 많은 거예요. 남들 다 읽었는데 저는 지금에서야 읽었네요. 사실 저는 부동산 상식사전 이거를 먼저 봤어요. 저는 최근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 책은 거의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주는 느낌? 저는 크게 새로울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도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해서. 대신 이 책을 바탕으로 영상 주제 선택할 때 참고하려고요.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만 잘 뽑아놨어요. 제 영상 촬영 때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즉석 이벤트. 이거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이랑 읽고 싶은 책, 요 둘 중에서 그리고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두 분만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제 사비를 털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갑자기 즉석 이벤트. 근데 여러분, 이 한 권을 읽는다고 재테크에 자신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 두루두루 안다, 나 그거 뭔지 안다 라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수준은 이 책 한 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워낙에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읽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갖고 계시듯이 두고두고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테크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